반갑습니다, 여러분들. NCS 백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쭉 같이 공부하게 될 제 이름은 허용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 건데 이제 바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제 NCS의 문제 경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책이 조금 이제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도에 특색이 맞춰져 있는데 교재 특징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 어떻게 할지 자 그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 특징을 보시면은요, 수험생의 생생한 후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책 제일 앞에 보시면은요 제 소개 좀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쭉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정부 산하의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경험한 것도 있고 이제 그 얘기도 좀 이후에 말씀드릴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그동안 교육했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컨설팅을 해준 이런 이제 지인들의 어떤 후기나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갖고 이제 NCS 고득점자 및 합격자의 이제 특징을 좀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는 거는요. 우리가 크게 이제 기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민간 기업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중간에 어딘가에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크게 나눠 보자면은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크게는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기업들 보는 시험들 있잖아요. 뭐 특정 명칭을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NCS를 할 거니까. 그럼 공공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도 민간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공적 조직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빼고 이제 공무원 시험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공공기관을 나눠보면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요. 기타 공공기관. 그러면은요. NCS는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제일 처음 도입은 공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기업. 그래서 공기업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슨 공단이나 공사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이 대체로 다 공기업이 이제 많은 거고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해야 될 이럴 이제 업무 내지 사업들을 위탁받거나 아니면은 돈을 관리하는 이런 기관들이에요. 여길 빼고 나머지를 이제 다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NCS는 여기서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다 계속해서 NCS를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NCS는 뭘 보는 거냐라고 한다면 NCS 크게 이제 NCS 필기시험하고 NCS 면접 전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필기시험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NCS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야. NCS 필기. 직업 기초 능력.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난 이런 후기를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공기관을 뭐 다 지원하는 데마다 한 번에 다 합격하진 않았겠죠. 저도 아주 무수히 많은 이제 이력서와 무수히 많은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많은 어떤 NCS 전형에 또 지원을 하고 인적성 검사도 많이 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공공기관은요, 이제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공공기관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NCS 보는 여기도 지금 NCS 다 늘어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NCS 보는 이런 공공기관들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들은 날이 갈수록 이제 지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지원해서 바로 합격하면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저는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노하우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왜 고득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경쟁률 말씀드렸죠. 고득점이 아니라 고난이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고난이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득점을 대비하려면 고난이도로 준비해야 되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난이도로 준비를 해서는 이 경쟁률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도로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이제 지금의 어떤 여러분들이 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 보시면은 난이도별, 문제 유형별, 특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딱 100문제 안에다가 제가 중복 문제를 최소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재들 아마 다른 것도 같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NCS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 문제를 보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쳐내고 하니까 딱 100문제로 이제 모든 어떤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이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형하고 휴노형 혹은 이제 피셋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혼합형, 이렇게 지금 나오는 추세가 모듈형, 휴노형, 혼합형인데 이 내용들을 구분해서 다 수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의 특성인데 요거 좀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NCS의 특성은요, 이런 기관들이 문서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 공고문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쓴 어떤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 문서들이 있어요. 계획 문서들, 계획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실제 이 공공기관들에서 생산하는 문서들인데, 나중에 NCS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시험, 예를 들면 인적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인적성 다 통과하시고 최종 면접 가시면은요 NCS 면접으로 가거든요. 그럼 NCS 면접이 뭐냐면 그 사전에 그 이제 직무 능력을 다 이렇게 표준화 시켜놔요. 내가 맡을 앞으로의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전공 지식은 뭔지, 뭐 자격증은 뭔지, 아니면 어떤 경력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 명세화 시켜 놓는데,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로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문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다양하게 이제 그 문서들을 실제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 실제 면접 가셨을 때 효과를 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좀 기획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특성들을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컨셉이죠, 그렇죠? 딱 와닿지 않나요, 뭔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형별 특징을 좀 말씀드릴 건데, 방금 무슨 뭐 모듈형이다, 그 다음에 뭐 휴너형이다, 뭐 혼합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모듈형이란 게 있어요. 먼저 모듈형은 뭐냐면 NCS 사이트 들어가면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시작을 해서. 그래서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10개 직업 기초 능력. 이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뭐 수리, 그다음에 무슨 조직이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 윤리 등등 해 갖고 10개 직업 기초 능력이 제시가 돼 있고, 이에 따른 이론과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NCS 사이트에서. 요걸로 시험을 보는 게 모듈형이에요. 요걸 모듈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 약간의 그러니까 요 이론 배경 지식이죠. 이론. 암기라든가 아니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 배경 지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건데,
초창기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문제 박스가 딱 있고, 여기 설명이 나와요. 뭐, 한 장짜리에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뭐, 나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다음 중 이것은, 뭐 또 설명이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 답이 명함이에요. 명함. 이거 못 풀 사람 있나요? 다 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형태의 이런 맨 처음에 이제 그 NCS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이와 같은 이론 수준으로 문제를 내면은 변별력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듈형도 문제 길이나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고, 모듈형이 어려워지면 휴너형하고 좀 비슷해지는 효과가 이렇게 딱 우리가 감지했을 때 모듈형인지 휴너형인지 몰라요. 이게 어려워지면. 그래서 휴너형은 뭐냐면 피셋 시험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고시 볼 때 1차 시험 보는 언어 논리라든가 상황 판단이라든가 자료 해석, 요런 과목들, 요게 피셋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암기나 배경, 물론 내가 암기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배경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언어 논리 자료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로 추론 문제가 많아요.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이라든가 주어진 자료가 나오고 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자료가 나오고 요 주어진 내용 갖고 혹은 어떤 조건이 나옵니다. 요 주어진 것 갖고 문제를 푸는 형태예요. 그리고 모듈형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로 선택지가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이런 형태 있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기역,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렵게, 이런 선택지가 더 어렵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형 문제가 있어. 혼합형 문제. 이건 뭐냐면 모듈형에서 이제 10개 직업기초 능력 중에 한 가지 영역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섞였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문제가 뭐 예를 들면 2개에서 3문제를 구성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영역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요 모듈형과 휴너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요거는 이제 혼합형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한 문제로 안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세 문제로 보통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혼합형 문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혼합형이든 모듈형이든 휴너형이든 어려워지고 고난이도가 되면은 대체로 약간 좀 이제 이게 다 섞여버려요. 이게 딱 모듈형이다, 휴너형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됐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진행은요. 자, 먼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3개년도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앞으로 가면은 문제 난이도라든가 이제 지금 추세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3개년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NCS 시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신 분도 있고,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처음 접하는, 말 그대로, 이제 막, 나 NCS 시작하겠다. 이제,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NCS 시험에 대해서 대체로 좀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NCS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스킬 같은 것도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기출 문제 해설 좀 시작하면서 감을 좀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풀이. 백제가 있어요, 백제. 그죠? 100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지문이 엄청 길어요. 짧은 지문도 있고, 물론 긴 지문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실제 시험 보셨을 때, 휴너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모듈형으로 나오는 기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지문을 길게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쉽게 보자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요, 자, 우리가 50문제를 50분에 풀거나 아니면 뭐 50문제를 60분이나 70분 정도에 푼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그 시험 문제 50문제가 다 이렇게 다 이런 긴 지문은 아니지만 분명히 긴 지문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독해갖고 실제 시험 문제를 풀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요, 한 문제 푸는데 10분, 20분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 단계에서도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 실전 문제 풀 때도 그 단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냐면, 지문 독해라든가, 이제 자료 해석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우리 자료 해석에 많이 좀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제가 보니까 긴 지문하고 자료 해석 있죠. 자료 해석이 뭐냐면 뭐 표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단순 계산 말고 뭐 루트 푸는 그런 이제 수리문제 말고요. 표라든가 아니면 수치 같은 거 나와요.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제시문이라든가 아니면 조건하고 매칭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도 이게 이제 꼼수가 없어요. 많이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풀어보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 최대한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강의 진행은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 먼저 하고, 실전 문제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습해보고, 지문 독해 및 자료 해석 연습하는, 이런 순으로 좀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크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 강의 때 우리 기출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